자, 그릴 게 굉장히 많았지만 이렇게 천천히 하나씩 다듬어 나가다 보니 어느 순간 완성에 근접해 있는 그림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씩 꼼꼼하게 그리는 그 시간 자체를 즐기셔야 돼요. 펜화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는 이렇게 선을 하나씩 차분하게 그어 나가는 재미가 펜화의 가장 큰 매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을 긋고 뭔가를 표현해 나가는 그 시간을 즐기는 사람이 펜화를 정말 재밌게 그려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더그림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펜 스케치로 건축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샤프를 이용해서 간단한 스케치의 기본 틀을 잡아주신 뒤에 펜을 활용해서 세부적인 형태 표현을 진행해 볼게요. 자, 펜화를 처음 하시는 분들께서는 처음에 스케치를 진행하실 때 바로 펜으로 진행을 하시면 어려움이 있겠죠. 형태 수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형태를 진행하실 때는 수정이 가능한 연필이나 샤프 등을 활용해서 가볍게 건물의 구조와 비율 정도는 체크를 하신 뒤에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건물이 들어갈 넓이의 비율을 체크를 해주고 있어요. 건물의 비율을 체크를 해주시고요. 내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들어가는 건물을 그릴지 가볍게 연필을 활용해서 위치 체크를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건물의 가장 낮은 바닥선에서부터 지붕의 형태가 들어갈 부분의 높이도 체크를 해주시고요. 지금 잡는 스케치는 얼마든지 수정이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전제하에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넓이의 비율, 지붕의 넓이가 차지하는 비율과 전체적인 건물의 높이가 차지하는 넓이의 비율의 정도를 비교하면서 형태를 잡아 나가는 거예요. 안쪽에서 들어가는 문의 넓이도 가볍게 비율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의 기둥이 들어갈 부분 넓이를 체크를 해주시고요. 문이 들어갈 부분의 위치도 가볍게 체크를 해주세요. 자, 저는 이제 이 정도 형태를 잡았다면 펜으로 이어서 진행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샤프에서 펜으로 재료를 변경한 뒤에 스케치의 표현을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처음에 사용할 펜은 0.05mm 꽤 가는 펜촉을 사용해서 스케치 표현을 진행해 볼 거예요. 자, 일단 처음에 그렸던 스케치에 맞춰서 펜을 이용해서 정확히 스케치 표현을 옮겨주고요. 세부적인 형태를 이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간판이 들어갈 위치. 기와 지붕의 형태는 꽤 복잡한 형태니까요. 충분한 관찰을 통해서 형태의 위치를 하나씩 찾아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겠죠. 복잡한 형태를 대충 그리면 그만큼 그림에 대한 전체적인 표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복잡한 형태일수록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꼼꼼하게 스케치의 표현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자, 기와 지붕의 큰 기울기를 가볍게 체크를 해 주시고요. 이러한 기울기의 정도를 정확히 맞춰 주시는 게 정확한 형태 표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기와 지붕은 그리기가 조금 까다로운 형태가 될 수 있어요. 기와 지붕의 형태 패턴을 잘 관찰을 해주신 뒤에 어떤 형태를 먼저 그려나가면 형태의 비율이나 위치를 쉽게 그릴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연구를 하셔야 돼요. 자, 저는 일정한 간격으로 원의 형태를 먼저 그리고 진행하는 게 조금 더 쉬울 것 같은데요. 반복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어려움 없이 줄만 잘 맞춰주신다면 기와 지붕의 위치를 찾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이러한 기울기의 간격이 어긋나거나 간격이 맞지 않는다면 기와 지붕의 형태 전달이 잘 되지 않겠죠. 이런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일정한 기울기로 먼저 정확한 위치를 찾아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원형의 기와장이 또 한 장씩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반복적인 형태의 패턴이니까요. 이 패턴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시는 분들이 형태의 표현을 보다 쉽고 정확히 그려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너무 한 부분을 완성시키고 들어간다라는 느낌보다는 전체적인 형태를 함께 진행을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기와장의 형태는 이 정도에서 잠시 멈춰 주시고요. 나머지 아래쪽의 건물 형태도 함께 진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펜 스케치를 진행할 때 저는 약간 펜선의 강약 조절에 신경을 많이 써주는 편이에요. 너무 일정한 정도의 진하기로만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선의 강약 조절을 가볍게 진행해 주면서 보다 강조가 돼야 되는 부분과 힘을 풀어줘야 되는 부분의 강약 조절을 잡으면서 진행을 만들어 나가요. 건물 스케치를 진행해 주실 때는 건물을 짓는다는 느낌으로 크고 구체적인 구조의 표현을 먼저 진행을 해 주시고 작고 섬세한 표현, 소품 등의 표현은 조금 나중으로 미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펜화기 때문에 지우개로 지워가면서 진행을 할 수 없겠죠. 앞쪽에 들어가는 작은 소품들이 그려져야 될 공간을 조금씩 남겨가면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직선 하나를 긋더라도 여기에 들어갈 소품이 있기 때문에 직선을 시작부터 끝까지 다 그어주시면 안 되겠죠. 펜화에서는 이런 부분을 조금은 계산적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수정이 없이도 정확한 형태의 틀을 깔끔하게 그려내실 수가 있어요. 세로로 반듯하게 내려오는 이런 기둥의 형태들을 비틀어지지 않게 선을 최대한 신중하게 표현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앞쪽에 놓여진 평상의 형태를 먼저 위치를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평상 위에 올려져 있는 물체들이 있기 때문에 건물을 어느 정도 가려지는 표현이 진행이 돼야겠죠. 자, 평상의 위치를 가볍게 잡아주시고요. 자, 앞쪽에 놓여진 소품의 형태와 크기도 함께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건물의 구조와 이제 작은 소품들도 하나씩 추가를 해 나가시면서 구체적인 형태의 이미지들을 하나씩 정리를 시켜보세요. 자, 이제 작은 글씨나 세부적인 형태들은 조금 나중에 진행을 할 거고요. 마지막 앞쪽의 부분만 구조적인 특징들을 하나씩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쪽으로 들어갈 구조물의 형태도 잡았고요. 이제 뒤쪽에 문의 구조만 그려주면 기본적인 형태는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자, 이쪽 천막에 매달려 있는 작은 소품들의 위치를 먼저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건물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구조를 먼저 펜을 이용해서 진행을 시켰습니다. 자, 이제 세부적인 형태 스케치를 진행하면서 명암 표현을 통해서 보다 완성도 높은 펜화의 이미지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작은 형태의 표현들을 하나씩 다듬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의 표현을 진행해 주실 때도 마찬가지로 비율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체크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글씨가 총 5글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글씨가 들어갈 간격의 비율을 먼저 체크를 해 주셔야겠죠. 글씨의 시작점과 끝라인을 맞춰주는데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자, 처음엔 글씨를 가볍게 써준다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시고요. 약간씩 살을 붙여 나가면서 글씨의 표현을 다듬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간판에 글씨도 표현을 해주시고요. 글씨의 색감이 어둡기 때문에 살짝 명암의 표현을 통해서 글씨를 어둡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색을 칠한다는 느낌보다는 선의 해층선을 이용해서 명암의 진하기를 조금씩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무늬도 함께 표현을 해주세요. 자, 글씨보다는 가늘고 연한 선을 사용해서
간판의 무늬를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글씨처럼 진하고 선명한 선을 사용하면 글씨와 표현이 뒤섞이겠죠. 차이를 만들어 주시면서 가볍게 선을 그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림 안에서 보면 가장 손이 많이 가는 부분 중에 하나죠. 바로 기와장의 표현인데요. 지붕의 형태를 보다 꼼꼼하게 하나씩 다듬어 보도록 할게요.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인 만큼 꼼꼼하게 관찰을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귀찮다고 해서 대충 그리고 넘어가면 말 그대로 그림이 굉장히 대충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자, 모두가 그림은 잘 그리고 싶은데 꼼꼼하게 표현하는 건 굉장히 귀찮아 하시죠. 그걸 이겨내는 사람이 결국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림 꼼꼼하게 표현하는 게 상당히 귀찮고 어렵고 힘들어요. 하지만 결과물을 잘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참고 하나씩 표현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어려운 건 누구나 다 똑같이 어려워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런 작고 섬세한 표현을 하는 게 쉬운 건 절대 아니거든요. 똑같이 어려운 거니까 조금만 참고 꼼꼼하게 표현을 만들어 보세요. 원기둥의 패턴과 안쪽으로 움푹 파여진 넓적한 기와장의 패턴이 보이실 거예요. 패턴들을 하나씩 빠짐없이 표현을 해주신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형태를 먼저 그려주시고요. 형태 표현이 된 이후에 그림자와 명암의 표현을 잡아주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지붕의 표현은 빛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명암 표현이 너무 과해지면 안 되겠죠. 가볍게 그림자가 생겨야 될 부분들에만 살짝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기와장 아래쪽으로 그림자의 표현 강하게 잡아서 기와장을 보다 돋보이게 만들어 줄 거예요. 어둠의 표현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림이 망칠까봐 어둠의 표현을 강하게 잡지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둠이 잡히지 않으면 그림의 입체감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습니다. 어둠의 표현을 보다 과감하고 확실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그림의 완성도와 입체감 전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천의 표현은 색이 투톤으로 되어 있죠. 밝은 색과 약간 어두운 녹색의 표현으로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명암의 색감 차이를 살짝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선 방향도 다양한 방향으로 교차시켜 주시면서 명암의 진하기 표현을 조금씩 강조를 해주실 수도 있어요. 자, 이 밝은 부분의 색감에서도 농도 차이가 살짝 만들어지면 좋겠죠. 여기서는 아주 약하게 가볍게 명암의 표현을 추가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앞쪽에 들어가는 작은 장식적인 요소들의 표현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명암 표현도 함께 진행을 할 거고요. 작은 형태의 구조들을 하나씩 추가하면서 입체감의 느낌을 보다 정확하게 하나씩 다듬어 나가도록 할게요. 점막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의 표현도 정확히 진행을 해주시면 공간의 입체감을 보다 쉽게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요.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처마의 그림자가 떨어지기 때문에 시작하는 부분의 면적을 조금 어둡게 표현을 만들어 주세요. 자, 이런 문의 표현은 색감이 조금 어둡게 만들어져 있죠. 어둠의 표현들을 확실히 강하게 잡아주시고요. 아래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물체와 물체가 구분되어지는 부분들의 명암 표현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어둠을 잡아주는 부분들이 존재해 주시는 게 좋아요. 밝음과 어둠의 색감 차이를 정확히 만들면서 입체감의 느낌을 하나씩 다듬어 나가는 거예요. 자, 유리창에 비치는 명암의 표현도 보이는 그대로 최대한 표현을 만들어 주세요. 유리창 안쪽에 어두운 색감이 비치면 어둡게 명암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밝은 부분은 밝게 남겨두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을 땐 최대한 보이는 대로만 진행을 해주셔도 충분히 느낌을 전달시켜낼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의 어둠의 표현을 먼저 잡아주시고요. 유리창의 명암 표현도 가볍게 표현을 만들어 주세요. 글씨가 덮이지 않도록 글씨를 가볍게 피해 주시면서 명암의 체크를 살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포인트 부분이 묻히지 않도록 명암의 표현도 자연스럽게 위치를 피해 가면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건물의 형태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런 실질적인 표현들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다듬어지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완성도는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자, 어둠의 표현은 강하고 어둡게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림자의 표현은 강하고 확실하게 명암에 체크를 해주세요. 자, 그릴 게 굉장히 많았지만 이렇게 천천히 하나씩 다듬어 나가다 보니 어느 순간 완성에 근접해 있는 그림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씩 꼼꼼하게 그리는 그 시간 자체를 즐기셔야 돼요. 펜화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는 이렇게 선을 하나씩 차분하게 그어 나가는 재미가 펜화의 가장 큰 매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을 긋고 뭔가를 표현해 나가는 그 시간을 즐기는 사람이 펜화를 정말 재밌게 그려보실 수 있을 거예요. 성격이 급하시거나 너무 작은 표현들을 그리는 게 너무너무 힘들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펜화의 표현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시간을 견디는 자가 정말 펜화의 매력을 제대로 경험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뒤쪽에 살짝 보이는 나무의 표현도 가볍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나무와 건물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소재들이에요. 건물만 그리고 끝내기보다는 주변에 나무나 풀의 느낌, 식물의 느낌들이 함께 있다면 꼭 같이 그려주시면서 마무리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가볍게 나무의 표현을 추가하면서 어반 스케치의 느낌을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